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옛 이야기 속 인문학 네 번째 시간으로 인어공주가 꿈꾼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안데르센 작품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인어공주 하면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어떤 왕자를 사랑하죠. 그 왕자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도리를 내놓고 자기 다리까지 내놓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어공주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왕자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잖아요.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왕자와 거리를 두는 거죠. 여기서 거리를 둔다는 얘기는 왕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왕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 요정들과 만나서 결국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어공주라는 것 자체를 단순히 공주와 왕자의 사랑이라는 단편적인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인어공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사랑을 자기를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인어공주가 사는 바다죠. 첫 번째 항목으로 안에서 밖을 보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인어공주가 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으면 안이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안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날마다 보는 곳이니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바깥을 갈망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바깥을 향한 갈망이 큰 존재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고향을 떠나서 시골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가면 뭔가 달라지는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연관시켜도 되겠죠. 인어공주에 나오는 막내공주가 그렇습니다. 막내 공주는 엄마가 없습니다. 아버지 용왕과 할머니 그리고 다섯 언니와 더불어 화려한 용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어공주가 사는 용궁은 바깥 세계보다 화려합니다. 그런데도 인어공주는 바깥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안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요. 인어공주는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나온 진기한 물건을 보며 바깥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용궁에는 없는 것들이 바깥 세상에는 있겠죠. 그녀는 눈처럼 흰 돌로 조각된 아름다운 소년상을 보며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어공주는 안에서는 이루기 힘든 상상을 바깥으로 나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만큼 갈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어공주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임 반어인데요. 반임 반어란 얘기는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그런 동물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물고기일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경계 속의 존재죠. 근데 경계 속의 존재 같은 경우가 경계를 허물려면 그만큼 어떤 큰 대가를 치루어야겠죠. 할머니는 여섯 손녀딸들에게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막내 공주는 당장 바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15살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일 큰 공주가 15살이 되어 바다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옵니다. 경계를 넘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녀는 달빛을 받으며 고요한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황홀했다고 말합니다. 휘황찬란한 큰 도시와 교회 종탑에서 울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는 멀리서만 보고 온 모양입니다. 어쨌든 거리를 두어버린 거죠. 다른 세계와는. 다음에 둘째 공주가 바닷가 밖으로 나갑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이 참 환상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노을을 본 모양이죠. 공주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셋째 공주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노는 곳까지 갔지만 그만 계획에 쫓겨 용궁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공주는 좀 용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다른 세계에 대해서 뭔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겁이 많은 넷째 공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돌고래들과 어울리다 왔고, 겨울에 바다 밖으로 나간 다섯째 공주는 떠다니는 빙산에 앉아 푸른 번갯불이 바다에 쏟아지는 걸 구경하고 왔습니다. 인어공주들이 나오는 시간이죠. 저 보름달이 뜨면 인어공주가 바다에서 얼굴을 내밀죠. 그 내민 얼굴로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인어공주는 과연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다섯 언니들은 바다밖이 신기하긴 하지만 용궁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깥을 향한 열망이 약했던 거죠. 막내 인어공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막 해가 지는 시간에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다에는 큰 배가 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선실창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크고 검은 눈을 한 젊은 왕자가 보였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첫눈에 왕자에게 반한 인어공주는 파티가 끝났는데도 선실창문 곁을 떠나지 않고 그저 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더니 왕자가 탄 배를 덮쳤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찾기 위해 바닷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잃은 왕자를 품에 안은 채 인어공주는 한밤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왕자 같은 경우도 사실 경계를 넘은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죽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죽어야 되는 존재를 인어공주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은 인어공주가 경계를 넘은 왕자를 살리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아침이 되자 간절한 마음으로 왕자에게 입을 맞춘 그녀는 희고 고운 모래밭이 펼쳐진 해변에 왕자를 눕혔습니다. 하얀 건물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니 처녀들이 모래밭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한 처녀가 왕자를 발견하고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자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네요. 바위 뒤에 숨어 이 광경을 보던 인어공주는 한숨을 내쉬며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번뇌에 빠진 인어공주가 보이시나요? 저 마음속에는 지금 왕자가 가득 차 있겠죠. 근데 왕자는 사실 인어공주를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를 때 느끼는 아픔, 그런 것들을 지금 인어공주는 느끼고 있는 거겠죠. 이제 인어공주는 용궁에 살 수 없습니다. 왕자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와 왕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왕자는 사람이고 인어공주는 물고기입니다. 경계인물이죠. 사람과 물고기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이 상황을 알고 인어공주는 왕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면 좋은데 그녀는 결코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왕자를 좋아하니 사람들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맺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할머니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인어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상대의 영혼을 더불어 나눌 수 있다지만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할머니는 덧붙입니다. 인간과 인어는 맺어질 수 없다는 걸 할머니는 에둘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의미가 느껴지세요? 뭐 누구나 사실 이미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면 되는 거죠. 눈이 있는데 그 눈 주변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막 둘러붙어 있죠. 이런 식의 상황 같은 경우가 과연 무엇일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죠? 자, 두 번째 항목으로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가 할머니 말을 고지 들을 리 없습니다. 언제나 사건은 지극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법이죠.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갑니다. 마녀는 물거품이 있는 물레바퀴처럼 물살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내던져 버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생명은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 그 얘기죠. 죽음과 가까운 세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어공주는 바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인어공주가 바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녀는 죽지 않고 바다 밖으로 나갈 방법을 인어공주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대가가 따르겠죠. 여기서 대가는 뭐예요? 경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계 속 존재인데 스스로 그 경계 밖으로는 못 나간다는 얘기죠. 인어공주를 경계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는 마녀죠. 근데 마녀 같은 경우가 공짜로 그냥 해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인어공주는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는 동물이 어떻게 사람이 될까요? 마녀는 꼬리를 다리로 만들어주는 대신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어부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그 매혹적인 목소리를 잃으면 그녀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왕자의 사랑을 얻어야 인어공주는 인간처럼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을 버리고 밖을 선택하는 순간 인어공주는 더 이상 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녀는 인간과 물고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인어공주에게 말합니다. 인어공주는 당연하다는 듯 인간을 선택합니다. 우아한 걸음걸이, 그윽한 두 눈으로 왕자를 유혹하는 길에 나선 것이지요. 말 그대로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되면 다시는 인어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마녀는 경고합니다.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심장이 부서져 물거품이 될 거라는 끔찍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녀가 주는 물약을 마시면 그녀는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노래도 부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다리를 만든 것이니 걸을 때마다 끔찍한 고통까지 겪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어공주는 인간을 선택하는 순간 끔찍한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왕자가 사는 궁전에서 물약을 먹은 인어공주는 양날이 달린 날카로운 칼이 온몸을 뚫는 고통에 질려 그만 정신을 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그토록 보고 싶던 왕자가 새까만 눈으로 공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랑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요? 설마요. 인어공주의 앞날이 어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이런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런 물거품이 되어서 다시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어공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건 이 선택이 인어공주를 좋은 세상으로 이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 곁에 있으려면 인어공주는 온갖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걷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무도에게 열리기라도 하면 인어공주는 고통을 참으며 춤을 추어야 합니다. 인어공주는 왕자 곁에서 이 모든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람들이 잠든 밤이 오면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타는 듯이 뜨거운 발이 시원해집니다. 어느 날 밤에는 언니들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아버지도 먼 발치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인어공주를 슬픈 눈으로 보았습니다.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야 합니다. 왕자가 인어공주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어디 이야기가 그리 흐르던가요?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인어공주가 자신을 구해준 걸 모르는 왕자는 바다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이웃나라 공주를 보고 왕자는 이 여인이 자신을 구해준 여자라고 착각합니다. 인어공주가 들어설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선 것이지요. 사랑을 위해 바깥으로 나온 인어공주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물방울이 되어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있으면 인어공주는 참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죠. 만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바다 밖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죠. 자기가 살던 곳을 나와 다른 곳에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인어공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자는 인어공주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긴 왕자가 어떻게 진실을 알까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인어공주는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다른 여인이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인어공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을 밝히고 싶어도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무략을 먹었는데 바로 그 무략이 사랑을 가로막는 경우네요.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입니다. 결혼 축하 파티에서 인어공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춤을 춥니다. 마녀 말대로라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녀는 아름다운 춤으로 불태우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항목으로 왕자를 죽이면 물거품이 되지 않지만 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서는 날카로운 고통이 한없이 밀려왔지만 인어공주는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이깟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날이 밝으면 그녀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겁니다. 배 난간에 기대어 그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언니들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니들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나갔네요. 인어공주를 살리는 방법을 얻으려고 마녀에게 팔았답니다. 언니들이 인어공주에게 칼을 줍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를 죽이면 인어공주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선택지가 된 거죠. 처음에는 왕자를 선택한 거고 그 선택은 스스로 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왕자를 죽이고 다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인어공주는 또다시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그녀는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안을 버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약을 먹고는 꼬리를 다리로 바꾸었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잃었죠.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변신한 셈입니다. 지금 그녀는 사람에서 물고기로 다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왕자를 죽이는 게 조건이죠. 왕자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왕자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인어공주를 들뜨게 한 존재는 왕자입니다. 이리 보면 왕자만 죽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듯도 보이네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어공주가 보이시나요?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이 메마른 땅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 이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과연 목숨을 건질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왕자를 죽이면 인어공주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어공주는 이미 왕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의 욕망은 철저히 외부에서 기원합니다. 그녀는 왕자를 향한 사랑, 욕망 때문에 바깥을 선택합니다. 바깥에는 왕자가 있고 그 왕자를 인어공주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팔았던 거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걸 판 거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 대상으로 거침없이 나아간 여인은 이제 왕자, 외부 대상이죠. 왕자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결말을 먼저 얘기하면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왕자를 죽이면 그녀가 벌인 모든 일이 꿈처럼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인어공주는 스스로 물거품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왕자가 인어공주를 사랑하게 되었느냐고요? 설마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 인어공주는 왕자로부터 노연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욕망을 마음속으로 갈무리할 힘이 생긴 거지요. 왕자에게서 노연한 인어공주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공기의 딸이 됩니다. 그녀는 공기의 딸이 되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를 다시 찾은 거죠.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래에 인용하는 이야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세상을 자기를 바꾸는 힘의 원형이 이 속에 서려 있으니까요.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넌 공기의 딸들과 함께 있단다. 인어에겐 영혼이 없지.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가질 수 없어. 인어가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존해야 한단다. 공기의 딸들도 영혼이 없지만 착한 일을 하여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중이야. 흑사병으로 인간들을 파괴하는 무더위를 식히고 꽃향기를 퍼뜨려 건강과 부활을 가져다 주지.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어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300년이에요. 가련한 인어공주야, 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처럼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말이야. 그 고통이 너를 공기의 정령들 세계로 끌어올린 거야. 이제부터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단다. 인어처럼 공기의 딸들에게도 영혼이 없답니다. 인어공주가 왕자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있는 인간이 된다고 한 거 기억나나요?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왕자는 인어공주를 다만 보살펴야 할 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인어공주는 외부에서 영혼을 얻으려고 한 셈이죠. 그런데 공기의 딸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어가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존해야 하지만 공기의 딸들은 스스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물론 조건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이타적인 삶이겠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공기의 딸들은 지금 시원한 바람을 안고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보다 착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300년 동안 착한 일을 하면 인어공주는 불멸의 영혼을 얻는답니다. 외부에서 얻은 영혼이 아니죠. 스스로 수련해서 얻은 영혼입니다. 무려 300년이잖아요. 자기를 닦는 수련이라고 고통이 없을 리 없지요. 다만 외부 조건이 변한다고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물방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건 안 벌어질 거란 얘기죠. 목소리를 잃을 염려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자신이 사는 그 살벌한 선택의 길에 놓일 리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사랑 너머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집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니들이 준 칼로 왕자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왕자를 죽였을 거란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되나요? 사랑하는데 왜 죽이냐는 생각이 드나요? 집착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에 손을 대면 화가 나잖아요. 집착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집착을 했다면 바로 그 이유로 왕자를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해서 죽였느니 하는 흰 소리를 내뱉었을 겁니다.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언니들이 줄 칼로 왕자를 죽이지 않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죽이느니 스스로 소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길을 걸은 겁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어공주는 다른 여인을 선택한 왕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집착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원망이 일어날 리 없지요.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인어공주의 어떤 상황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어떤 한방눈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인어공주는 드디어 조금씩 발견하는 거죠. 공기요정들은 인어공주에게 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처럼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했어 라고 말합니다. 인어공주는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어요. 물약을 먹는 순간 인어공주는 자기가 살던 세계와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세상이란 곧 저승이 아닌가요? 경계를 넘어선 거죠. 인어공주는 물약을 먹고 다른 존재로 태어났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어공주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까지 3번이나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체험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막내 인어공주를 다른 언니 공주들과 다르게 만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언니들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바다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불멸의 영혼도 당연히 얻지 못할 겁니다. 인어공주는 다른 세계로 나아갈 마음을 기꺼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변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소중한 걸 포기할 줄도 알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인어공주가 보이시죠?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인어공주 같은 경우가 그 바다를 벗어나서 육지로 나오는 순간 그 안전한 곳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찾는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한 것들을 버리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인어공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기요정들 말대로 인어공주는 온 마음을 당해 영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했으니 이보다 더 큰 노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갈 때는 거침없이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주저없이 물러난 거죠. 사랑을 이유로 상대방을 자기 품 안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 안에 가두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서 기운이 통하죠. 저 기운이 어른의 손이든 아이의 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더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틀이 되는 거고요. 인어공주 같은 경우도 어떤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어공주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들은 자기 마음을 항상 합리화합니다. 사랑을 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사랑을 해서 상대를 때린다고 주장합니다. 참 웃긴 사랑인 것이지요. 인어공주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순간순간 그녀는 외부 대상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겨냈죠. 인어공주의 이런 마음을 품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흔들리는 물결과 같답니다.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항상 다잡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이토록 힘든 일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인어공주에 대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